고귀한 장식품부터 밝게 빛나는 실버 버튼까지 매끄러우면서도 차가운 인상을 가진 색, 은색. 은색은 흔히 회색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은색과 회색 모두 정확히는 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두 색 모두 색상을 구성하는 빛의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지 않죠. 이는 우리가 무지갯빛 안에서 회색이나 은색빛을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은색과 회색은 때문에 색이라기보다 밝고 어두움을 뜻하는 음영에 더 가깝습니다. 음영의 어두운 부분을 뜻하는 검정은 모든 빛을 흡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검정색을 보면 우리 눈은 인지할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죠. 반대로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눈은 모든 빛이 한 번에 들어오면 이를 동등하게 받아들이고 곧 모든 빛이 혼합된 흰색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회색과 은색은 이런 흰색과 검은색의 결합체이자 중간 선상에 있는데요. 특히나 회색의 경우엔 역사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사이, 중간적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색을 단어에 섞어 말하는데요. 회색 도시와 같이 빛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거나 양극단의 중간에 선 의미로 회색 분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비슷한 속성을 지닌 만큼 회색과 은색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색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계열의 음영에 가깝고 은색은 기본적으로 금속성의 것으로 빛을 반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은색은 희미하게 빛을 내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은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7가지 고대 물질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금이나 구리처럼 별도 과정 없이 자연에서 즉각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광물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쉽게 구하는 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화폐의 용도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금속 중 금과 은은 강도가 비교적 약했는데요. 때문에 무기 등을 만드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순 없었죠. 하지만 은은 연성 덕분에 쉽게 다룰 수 있었고 부식 또한 쉽게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은을 장식품이나 화폐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하지만 순금과 비교했을 때 은은 상대적으로 자연에 반응하거나 부식되기 쉬운 물질이었습니다. 때문에 천연 상태의 은을 구하는 것은 금보다도 어려웠는데요. 고대에는 은이 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죠. 고대부터 동아시아에선 별의 색을 은색으로 비유하곤 했는데요. 실제로 이는 이어져 현재에도 한중일 3국은 별이 수놓인 하늘을 은하라 부릅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서민들이 구하기 힘들었던 재료였던 만큼 은에 대한 미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간에는 은이 다른 광물들이 갖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때문에 은으로 만든 총알이나 검 등이 괴물이나 마녀에게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현대에 행해지는 퇴마 의식에서도 은 십자가 등이 자주 사용되곤 하죠. 중세로 들어서면서는 유럽 곳곳에 은 광산이 열렸고 거래도 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장층이 고갈돼 갔고 전체 은 생산량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만큼 은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르네상스에 들어서면서 그림 속에도 은색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료의 개발과 풍부한 색채에 대한 화가들의 도전이 계속되며 은색은 각광받는데요. 단조로운 단색을 넘어 그림자와 같이 빛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작품 속에 나타내기에 은색이 적합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17세기를 기점으로 유행한 정물화에서는 은색 장신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물의 피부색이나 금색 등과 대비를 이루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뒷배경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17세기를 대표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뒷배경에 은색과 회색이 활용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17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군인들의 옷에 은색과 회색이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은색과 회색은 빨강, 파랑 같은 강렬한 색에 비해 눈에 덜 띄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속으로 만든 갑옷은 자연적으로 은색을 띠기도 했죠.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은색은 장군 등 중요한 인물들이 전장에서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근현대로 들어서면서 은 생산 방식과 매장량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변동했습니다. 은 생산은 종종 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 돼 국가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근래에는 은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며 은의 가치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게 됐는데요. 은의 새로운 생산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추세가 되면서 그 안정성을 더하고 있죠. 여전히 매끄러우면서도 차가운 특유의 느낌으로 사랑받으며 은색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사실 이거 받은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실버의 역사 컨텐츠를 통해서 언박싱을 하려고 모든 팀원이 목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대표로
이렇게 편지 같은 게 와 있는데요. 제작과 공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에 호응하는 시청자를 발견한 것이지 결코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실버 버튼입니다. 열어볼게요. 드디어 이 실버 버튼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다 구독자님들의 약간 은혜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스승의 날,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선물 드리는 느낌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를 이제 했으니까 다음번엔 골드의 비밀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